펀더드의 민동필입니다. 이번에는 자녀 교육 그리고 또는 뭐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교육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교육에 관한 그 방법의 시리즈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내 아이는 자라나서 뭐 직장을 잡고 그 직장을 잡고 나서 원만하게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정년퇴임하고 그 다음에 뭐 죽어가는 그런 어떤 삶을 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교육은 사실상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용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그렇게 쭉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데 굳이 제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교육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이거는 세상에서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건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삶이라고 하는 거, 인간 세상에서는 두뇌 싸움이 치열한 전쟁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뇌를 이용한 전쟁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람을 실질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죽이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자, 그 얘기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어느 순간 어디선가 도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전제를 깔아놓고 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모습, 이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일단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자, 왜냐? 이제 한번 볼게요. 과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회사의 CEO나 그러니까 사장이나 뭐 회장이나 위치가 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나와 같은 경쟁을 하는 사람이기를 바랄까요? 그렇게 경쟁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요? 아니겠죠? 나와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펜을 하나 만들어서 팔고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같은 종류의 비슷한 종류의 펜을 팔아 가지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 어차피 그 시장에는 주어진 사람 수는 정해져 있고 뭐 요즘은 사람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죠. 이 인구가 늘어나면 어차피 소비는 늘어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경쟁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을 만들어서 뭐 1000개를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뭐 인구가 전체가 2000으로 늘었을 때는 다른 경쟁자가 또 생겨도 나는 여전히 1000개를 팔아서 살 수가 있겠죠. 예, 이게 보통 이제 그 경제를 이야기를 할 때 인구가 늘어야 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가외적으로 얘기를 잠깐 옆으로 새나가서 얘기하자면 이거는 결국은 인간의 수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천연 자원의 고갈을 빨리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멸종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다 같이 나가서 죽자라는 거죠. 근데 죽을 때 누가 먼저 죽느냐?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버틸 겁니다. 뭐 공기가 나빠지면 어디 가가지고서 맑은 공기 탱크 압축해서 들고 와서라도 마실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예. 뭐 요거는 역결로 새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주어졌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어떤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경쟁사들은 또다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EO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단체 지식인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내 자식들을 제외한 어떤 다른 누구가 나와 같이 올라와서 경쟁 상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갑질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인간의 두뇌로 분풀이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해석하는 이런 갑질은 뭐냐면은 오랜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밟아서 말 그대로 주눅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나에게 덤비지 못하게 만들어야 경쟁 상대를 하나를 죽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경쟁 상대를 죽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진화를 해온 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
또 경제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올라서는 애들이 내 위치로 올라서게 할 수 있는 거는 내 자식, 내 핏줄, 또는 내가 속한 그 어떤 소수 집단, 거기에 속한 그룹이 아니면은 배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죠.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해가지고 공부 잘해야 되고요. 회사에서 시키는 거 잘해가지고 차근차근 순서를 밟고 올라가야 되죠.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튀면서 위에다가 반항하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바로 잘리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볼게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 그대로 어떤 단체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가지려면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감이 일단 있어야 되죠.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이끌 수 있는 어떤 지도력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누릴 수도 있을 만큼 사고력도 필요하죠.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면 이제 학교 교육이든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종하는 방법을 일단 배우죠. 존경하면서 머리 숙이는 방법 배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주어진 규칙을 잘 따르는 걸 배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내가 회사를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를 아니면 어떤 권력 구조에서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하나의 요소의 작용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아니라는 거를 금방 보시게 될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맨 위에 올라와 있는데 왜 사람들에게 복종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복종하게끔 만드는 그런 힘을 키워가는 게 바로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식을 통해서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쳐가는 그런 것들은요, 지도자의 역량을 키워간다기보다는 오히려 복종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순종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종에서 밑에 피라미드의 밑에 계급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받아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게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뭐를 했는가? 많은 경우에 어떤 대학에서면은 운동권 학생들 밖에 나가서 싸우고 덤비고 그래가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놨던 사람들이에요. 사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회 구조나 사회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복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사정권이면 군사정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든 그런 정권 속에서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었을 때는 그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학생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죽은 무릎 쓰고 나가서 싸웠죠. 예. 일제강점기에서는 독립군이라고 해가지고 독립운동 해가면서 싸워서 그거를 역사를 뒤집어 놨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사회의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배제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러한 위치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치판으로 들어가면 다시 야당 여당이니 그래가면서 또 이념 싸움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이제 뒤집어지고 자기가 가졌던 것들이 다시 휘가닥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교육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내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권력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돈을 가진 자들은, 사회의 어떤 CEO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두뇌가 있는 사람들은 그 위로 끌어올리질 않습니다. 적당히 두뇌도 있고 복종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잘 훈련된 개들만 자기들의 그런 위치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기서 튀면은 잘립니다. 어느 구조에서든지 이게 뭐 정치 구조든 아니면 뭐 사법 구조든 어디서든지 튀면 자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죠? 대가리 내밀면은 잘려서 날아간다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좀 사회와 어울려서 함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생각을 뒤집으셔야 됩니다. 뒤집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제공하는 이 모든 교육의 방법은 그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그 자리를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구조는 피라미드를 얘기를 하자면은 권력 구조가 있고 뭐 사회 지식 구조가 있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식 구조가 있고 그 학교 구조가 있고 사법 구조가 있고 이 구조들을 통틀어서 한 번에 완전히 치고 나가서 위에서부터 내리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력을 내가 내 두뇌를 가지고 넘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식의 양을 가진 지식인들이 와서 떠들어도 그 사람들을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완전히 네가 가진 지식은 겨우 이거밖에 안 된다를 보여줄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방법들, 지금까지 지어왔던 교육 방법으로는 그런 것들이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들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뇌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말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르칠 수 없는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내 아이가 이러한 사회 구조를 완전히 넘어서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저는 지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정점에 위치를 했을 때 모든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 지식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위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번에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 교육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요, 실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그런 강의들을 보시고 내가 일단 익혀야지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요 자식에 대한 교육 방법,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방법은 그러니까 그 교육 방법은 이제 공부 방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이 주변에 이제 좀 부수적인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항상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것들, 또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에서는 이제 그런 부수적인 내용들을 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접목시켜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룰 생각입니다. 자, 가르치는 방법의 비디오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